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308회 토요일 순서입니다. 문학인 오늘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시청각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죠? 시청각 말고 다른 감각들은 뭐가 있을까? 그런 얘기 좀 해보죠. 다른 감각이 매체에 쓰인다고요? 매체와 감각의 인의 5번째 시간으로 꾸며드리는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1인 가구의 첫 번째 가구 알스케어 폴더 매트 면역 과민 반응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로메드 알렉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죠.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JJL. Speaker. Charge free.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XS Mall. 자체 교사 자격 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Perfect 25.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XS Mall. 광고만 듣고요.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고와 윤세민입니다. 함께 인사드립니다. 네. 네.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네, 간만에 헤드폰, 이어폰, 스피커 광고입니다. 베이어 다이나믹. 네. 독일의 음향기기 제조업체죠. 네. 네, 헤드폰 덕들은 한두 번씩 들어봤을 브랜드입니다. 저가형 유선 이어폰이 들어왔습니다. 네. 베이어 다이나믹의 DTX41IE라는 제품입니다. 보급형입니다. 네, 보급형입니다. 현재 저희 몰에는 1,500이래. 15,800원에 들어와 있는데요. 너 자꾸 왜 그러냐? 15,800원에 들어와 있는데. 김영민 씨한테서 파견됐냐? 사실은. 네. 값을 자꾸 10분의 1로 깎고 있어요? 그러네요. 오늘 계속 이러네요. 바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19,800원이 최저가입니다. 네. 즉, 다른 몰보다 4,000원 쌉니다. 네, 최저가입니다. 네,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저가형 이어폰이 필요하신 분은 와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JBL의 사운드바가 들어왔습니다. 네. 네, JBL 시네마 SB400. 역시 들어와서 확인 바랍니다. 서브우퍼가 분리되어 있는 제품으로 고급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운드바는 유선이 아닙니다. 네, 사운드바는 필요하신 분 참고하시고요. 예, 역시 인터넷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스피커 달린 테이블 기억하세요? 아, 네, 그렇죠. 네, 그 스피커 달린 테이블을 출시했던 벨레에서 네. 이번에 저희 몰에 입점된 상품은 CDP예요. CDP가 나왔어요? 네, CD 플레이어입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이 레트로 음향기기들, 네, 예, 카세트 데크가 있는 지금 이건 아닙니다만 이건 CDP입니다만. 네, CDP입니다. 포터블 CD 플레이어이고요. 집에 쌓여있는 CD들 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죠? 네. 네, 하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CD 플레이어가 싼 가격 57,900원에 들어왔습니다. 리트로 오디오 기기, 음향기기들은 라디오 되고 CD 되고 이 정도면 만족하느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도 집안에 두고 자리 차지할 텐데. 네. 블루투스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렇죠. 블루투스 연결 정도는 돼야죠. 블루투스 연결됩니다. FM 라디오도 되기 때문에 FM 라디오의 필요성은 저희가 한 2-3번 정도 설명드렸습니다. 네. 전쟁, 지진.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급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혹은 KT 통신 마비. 그렇습니다. 네, 회장님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USB 파일 재생도 되고요. 네. 네, 57,900원이면은 저렴한 가격이죠. 현재 판매하고 있으니 와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벨레 브랜드는 제가 그 에어 서큘레이터를 팔 때부터 계속 지켜보니까 아무리 봐도 막 엄청난 기술 집약 이게 아니라 네. 예,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데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한 아이템이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싸요? 소니의 제품과 그리고 오디오 프로의 스피커들 여전히 팔고 있고 다른 곳에 비해서 현저히 싼 가격임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디오 섹션은 들어와서 찬찬히 구경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소문도 내주시고요. 네. 기본 교양 매체와 감각의 인해
매체와 감각의 잉해를 진행하면서 제가 몇 번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매체 얘기를 한 건 맞는데 감각 얘기보다 권력 얘기를 많이 했구나. 왜? 권력과 감각도 꽤나 관계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은 언제나 권력을 앞세워서 우리 앞에 줄을 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노변 담화를 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됐든 간에 말이지요. 예. 근데 그동안 미디어에서 권력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감각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경혁 문학인이 네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잘라주세요, 이런 건. 늦었어요. 언제 안 잘리는 줄 알아요? 언제요? 잘라주세요라고 말했을 때죠. 죄송합니다. 아니면 멋있는 척을 했을 땐 잘리죠. 아, 맞아. 네, 그거 진짜 그렇더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성가비형은 실제 성가비형이 아니에요. 훨씬 더 개차반입니다. 아, 그거 잘라놓고 얘기도 안 해. 난 몰랐어, 난. 그거 다 얘기해줘. 죄송합니다. 딴소리를 했는데, 결국 그거죠. 감각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감각이라면 몇 개가 있을까요?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걸 육감이라고 하죠. 네, 식센스. 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감각 얘기를 계속 하면서 세계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노드죠. 사실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내가 저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지조차 아마 모를 겁니다. 예를 들어 소화하고 먹고 뭐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감각이 없으면 사냥을 못 하잖아요. 네. 예. 그렇게 설계된 동물은 없어요. 외부를 처음으로 내가 이 세계와 다른 주체다라는 인식을 만들게 해준 이 감각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 나와 타자라고 하죠. 둘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관계,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감각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감각 5개를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감각은 시각과 청각 2개에 국한됐었어요. 맞아요. 시청각 시대고 영상 시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나머지 감각들은 매체로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시청각 외의 감각들은 그럼 매체로 활용이 안 되나? 아니면 권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나? 네. 첫 번째로 얘기해볼 감각은 촉각입니다. 촉각. 네. 촉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자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문자도 촉각으로 분명히 전달되는 부분이 있었죠. 생각컨대 촉각 매체는 존재하고 그 매체는 보통 아이를 키울 때, 네. 예, 아이가 자라날 때 가장 먼저 즐기는 미디어가 되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권력을 가장 가깝게 느꼈던 매체가 촉각 매체네요. 맞을 때 사랑의 매. 많은 정보가 전달되죠. 그렇죠. 예. 얼큰이 강력한 감각 이러면서 말씀하신 사랑의 매라는 게 되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한 통각을 동반하는데 누군가는 그거를 아이씨라고 받아들이고 억울하게 누군가는 그것이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때리는 쪽에서 전달하는 쪽에서 네. 어쨌든 촉각은 되게 매체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지금 매를 얘기했는데 매랑 막 장난감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말고 매체. 생각해보면 진짜 매체가 있네요. 네. 네. 매체. 매체죠. 네. 사랑의 매체. 점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점자가 저는 그 문자 매체이지만 촉각으로 전달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자라고 해서 꼭 읽히거나 들리기만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점자라는 체계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점토판 얘기도 하고 뭐 돌에다가 새기는 글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북한에 가보면 뭐 정은봉 이런 거 막 새겨놓잖아요. 네. 그러면 만져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눈이 없으면 이렇게 만져 보면서 또 다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타면은 점자 요새 항상 그 의무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촉각의 감각을 이제 늘 일상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어지간한 문자처럼 다 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얼마 전에 문제된 게 그런 게 있었죠. 여기 마침 웬 캔이 하나 있는데 요 캔 위에 이렇게 점자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자가 개판으로 적혀 있대요. 이거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는 지금 밀땡스잖아요. 네. 근데 여기 만져보면 뭐 그냥 깡통 이렇게 써 있어갖고 헐. 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안 되는 아니 경우가 깡통인지 많아요. 모르고 만지는 거 아닌데. 예, 심지어 뭐 저도 이제 정확히 들은 건 아니고 그때 뉴스가 한번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이거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시각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아까 얘기 드린 뉴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게 이제 촉각 매체 같은 게 등한시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시각 중심으로 돌고 청각 중심으로 도니까 이런 매체가 있는지도 몰랐다. 예, 있는지도 모르고 그 캔 뚜껑에 새겨진 점자의 사례 같은 건 정말 대표적인 좀 소수자 무시의 사례가 아닌가? 네. 이거 쓰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의심을 한 번은 해본 적이 있어요. 예.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는 아닙니다만 한 번씩 이렇게 거기 있는 점자를 만져본 경험이 있단 네.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 아니면은 지하철 개찰구 이런데 네. 써 있는. 시대가 지나도 좀 늦게 바뀌어요. 얘네가. 네. 뭘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똑같은 말을 써놓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본 적이 있었어요. 왜 지하철 환승역 가장 짧은 구간 꿀팁이라고 옛날에 매니아들만 알고 있던 게 요즘에 이제 앱으로 다 제공이 되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그 앱으로 제공되기 전에 이제 지하철 동호회 같은 데서 그거를 외우는 거를 네. 막 자랑처럼 여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거기에 내릴 때마다 항상 바닥에 그 점자보도 있죠. 네. 보도블러. 그게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가장 짧은 라인은 항상 그걸로 표시를 해놨던 거예요. 저기 지팡이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 노란 블럭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리면 그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옛날에. 그렇군요. 나도 지금 처음 들었고 깜짝 놀랐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시각 중심으로 세계를 인식하다 보니까 그것들을 계속 놓치는 감각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점자 얘기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처음 점자를 만져서는 사실 그 요철이 어떤 모양인지도 구별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눈 감고 해보죠, 막. 네. 근데, 눈 감고 해보고 그대로 그려봐 하면 의외로 제대로 그리기 되게 어려워요. 네. 나름의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의도하지 않게 우리는 그 촉각이라는 감각이 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5가지의 감각이 있었다. 근데 시각과 청각만이 우리 사회를 계속 재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촉각이, 어떤 정보 전달을 위한 감각이다라는 사실도 잊어가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까먹고 놓치고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네. 지금은 거의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네. 의도치 않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촉각이라는 감각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스마트폰 이후로 나타난 평판 터치 스크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왜 요즘은 땡렉베리로 대표되는 소위 말하는 버튼식의 기기들이 있었습니다. 휴대기기들이. 네. 누르는 감각이란 게 명확했죠. 평판 터치 스크린이 되면서 그 감각이 사라져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 감각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아쉬워하면서 계속 물리 버튼이 있는 그런 장비들을 쓰고 싶어하는 또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죠. 불땡베리. 네.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뭐 게임 얘기는 별로 안 하는데 스마트폰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 조이스틱이라는 게 나와요. 네. 그래서 화면 왼쪽 구석에 그 전후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스틱 같은 게 나오고 오른쪽에 버튼이 나옵니다. 발사. 네. 이거 플레이해보면 감각이 어떻습니까? 되게 불편해요, 사실. 네. 내가 어디까지 밀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걸로 예전에 스트리트 파이터 그 에뮬 버전을 한번 해봤는데, 승용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승용권 커맨드는 일단 3단계잖아요? 그 3번을 입력할 때 내 손으로, 이게 제대로 들어갔어라는 감각이 전혀 오질 않아요. 그래요? 저는 잘해서. 그 평판으로 잘해요? 스파포가 나왔었잖아요. 네, 저는 스파포 사가지고 나중에 볼트까지 사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게 아주 익숙해진 세대들은 나락슬길 막 해요. 네. 근데 이게 조이스틱이었다면 이라고 자꾸 그 본능이 끌고 세상으로 못 나가게 하는 유저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특히 저 같은 사람. 딱딱따닥 하는 쾌감이 있긴 있죠. 오락실 조이스틱으로 할 때. 그게 일종의 피드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매체의 쌍방향성도 잠깐 얘기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냥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키가 제대로 들어갔어라는 감각은 손에 먼저 옵니다. 사실. 네. 그 되게 미세한 마이크로초 차의 순간이지만 아마 오락실에서 게임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어떤 커맨드 입력했을 때 제대로 들어갔다가 화면보다 손에 먼저 옵니다. 그렇죠. 현대 인류는 입력기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 신경 쓰고 있군요. 네. 근데 평판 터치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가상 조이스틱이라는 것은 그 촉각의 감각을 사실 없애버린 결과를 낳았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터치폰이 처음에는 감압식과 정전식이 있다가 네. 나중에는 이제 정전식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전식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꾹꾹 눌렀어요. 네. 감압식이 너무 답답할 때 사람들은 촉각이 곤두섰어요. 네. 네. 안 눌려. 근데 그러면서도 정전식을 쓰면서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꾹꾹 누르고 안 되면 꾹 누르고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슬쩍 되는 거에 다 익숙해졌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폰들은 요즘은 그 꾹 누르는 감각을 다시 또 인터페이스에 활용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꾹 눌렀을 때 살짝 햅틱 반응이 오게 만들어놨죠. 맞아요. 한 번 더 클릭할 수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평판 터치 스크린이라는 게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촉각적인 감각으로 전달되는 무언가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고 그 빈자리를 제작사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햅틱으로 한 번 더 반응을 줄 수 있는 건 어때? 진동을 줍니다. 네. 혹은 스마트폰 그 가상 키패드로 게임하는 게 불편해? 그럼 우리가 아날로그 스틱 있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줄게. 조이스틱 줄게.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또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생산자도 소비자도 촉각이 사라졌네라는 걸 모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본능적으로 아쉬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촉각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게 역으로 드러나는 거죠. 현대 인류가 매우 오랫동안 이제 좀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멤브레인 공법의 키보드를 오랫동안 썼어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구할 수 있는 그 10,000원짜리 그 키보드들. 러버돔. 러버돔입니다. 예. 고무가 눌리는 느낌이 들죠. 그랬다가 한 10년 전쯤부터 다시 깨어났죠. 네. 기계식 키보드를 사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매니아로서 그 전시장 가죠. 그 전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판매하는 곳 여러 가지 그 샘플들이 놓여 있어요. 키보드. 시연장 뭐 이런 건가? 네. 거기서 두들기고 있으면 알 수 없는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촉각을 만족시키는 중인 거죠. 네. 네. 저는 일부러 안 사요. 그래서 왜요?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할까봐? 아니 메뚜기잖아요. 저는 주로 뭐 카페에서도 글을 쓰고 어디 가서도 뭐 수정해야 되고 이러면 그런 어떤 쫀득쫀득한 키감 이런 거에 손이 익어버리면 어차피 노트북으로 쓰는 게 대부분인데 네. 그럼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당당해야 돼. 그냥 막 써. 대신 너무 시끄러운 버튼만 안 쓰면 돼.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망원동 카페에 갔다가 그 타자기만한 키보드를 꺼내서 작업하시는 분도 한번 봤습니다. 그 저였을지도 몰라요. 뭐 취향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데 되게 재미있는 거 그거예요. 아까 평판 스크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평판 스크린이 퍼지기 시작한 시점과 이 기계식 키보드의 재유행이 은근히 비슷한 시점이라는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모자란 촉각의 만족감 같은 것이 존재한다. 예, 아니 이게 두 개가 인과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게 약간 그런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하필 평판 스크린이 대세가 되는 순간에 왜 기계식 키보드가 올라왔을까? 이게 과연 연관이 없는 걸까? 이런 의심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촉각이 사라진 순간에 촉각을 그리워하는 트렌드가 나타난 거니까요. 두 개가 연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라는 건 우리가 한번 갸웃갸웃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네. 라는 게 이제 촉각 얘기에서 좀 하고 싶었던 말이었고요. 일단 촉각이 좀 밀려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평판 시대에 들어오면서. 하지만 촉각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계속 어떤 점자 같은 걸로도 통해서 문자라는 기호를 전달할 수 있는 감각 매체이기도 해요. 점자는 대충은 아시잖아요. 점자 책도 있고, 그다음에 점자 판도 있고, 안내판에도 많이 보시겠지만, 아예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나타납니다. 점자로 된 PDA나 태블릿이 존재를 해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네. 어떤 식이냐면 이제 전자식으로 쫙 돼 있고 안에 돌기가 이렇게 들어 있다가 특정한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그거에 똑같이 이제 화면에 문자 쓰듯이 네, 튀어나와서 네. 그것을 읽게 만들어주는 기기들이 존재를 합니다. 네. 화소가 각기 다른 색깔을 보여주는 것과 사실 비슷한 원리처럼 보입니다. 네, 크게 다른 원리는 아니죠. 제가 본 제품 중에는 스마트워치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시계에 나왔죠. 예, 점자 나오는 그런 거. 그게 한국에서 개발됐던 걸로 유명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계속 어떤 문자를 시각으로 처리하지 않는 되게 대표적인 전자기기 중에 하나잖아요. 손희상 씨의 손목시계도 네, 구슬이 굴러가죠. 네, 구슬이 굴러가서 촉감으로 시간을 알 수 있는. 야, 그게 또 약간 그런 영역으로도 쓰이는구나. 디자인스럽고 뭔가. 네. 네. 저는 뭐 그것까진 모르죠. 제가 디자인 꽝이에요. 죄송합니다. 곧 알게 되시는 날이 와요, 청취자 여러분. 그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맹인으로 나오는. 뭐요?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맹인으로 나와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벽시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의 벽시계는 이제 앞에 유리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세워져야 되는구나. 어린 시절에 막 그거를 보고 재밌어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나는 영화도 몰라서. 자신 없긴. 네, 내가 더 모르는 게 많아. 김민아 선생님보다.
촉각이라는 게 이제 디지털로도 충분히 이제 재현이 가능한 매체라는 게 촉각 태블릿이나 이런 걸로 증명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점자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지금 현재 촉각 매체로서 기능하는 거는 가장 대중적인 건 오히려 햅틱 같은 개념일 겁니다. 햅틱 기능으로 인해서 촉각이 정작 곤두선다는 표현을 오늘 쓰고 싶네요. 네. 촉각이 깨어났잖아요. 네. 그 다음부터 예를 들어 뭐 동네 식당이 많으니까 지나가다 말고 배고프면 근처에 중식집이 없는데 짜장면 냄새가 난다거나 어릴 때 CGA 모니터를 보던 시절에 모니터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은 흰 천장을 보면 분홍색이 보입니다. 아, 예. 이게 그 어떤 감각을 많이 썼을 때 나타나는 환영 같은 게 있죠. 네. 햅틱 때문에 그게 나타나요. 링자이어티 혹은 유령 진동 증후군. 기록에 따르면 96년 미국 만화 딜버트에서 처음으로 유령 삐삐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시초로 03년에는 유령 진동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07년에는 링자이어티에 대한 최초의 학문적 연구가 나타났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이를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대상 3명 중 1명이었다더군요. 예를 들어 저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잖아요. 네. 네. 햅틱이 없는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가끔. 진짜요? 시계가 날 부르네? 봤더니 없어. 감각의 환영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감각을 꽤 오래 쓰고 있었다. 그거를 제가 적응되도록. 가장 신기하고 절실하게 느꼈던 거는 훈련소에서 주머니에서 진동이 계속 느껴지는. 아,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훈련소 애들이 공유했더니 다 그랬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 진동이 이제 뭐 삐삐부터 시작돼서 네. 사실은 그 벨소리 알람을 조용하게 대체하는 매너 모드라고 하는 네. 그 소리를 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듣지만 소리는 파동이었잖아요. 근데 진동은 나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뭐 햅틱이라고 부르긴 좀 어려웠어요. 보면은. 예전에 스폰지에서 그런 실험 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벅지 위에 무릎 꿇고 스마트폰 넣어놓고 진동 보냈더니 모르더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진동을 느끼는 건 허벅지 위가 아니라 네. 바지에서 오는 떨림 혹은 소리다. 예.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삐삐 시절에 친구들이랑 그 저 밤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먹는데 그 포장마차 의자 아시죠? 나무를 이렇게 길게 하고 네. 한 의자에 5명씩 앉아 있고. 네. 제가 사실 거기서 몰래 방구를 꼈습니다. 근데 옆에 친구가 야 문자 왔다. 냄새는 막 나는데. 얘도 참. 네. 아니 네. 아저씨 같은 예를. 죄송해요 제가 네. 오늘 왜 이렇게. 아니 근데 이해는 잘 돼요. 네. 네. 아니 먼지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뭐? 네. 제정신이 아닙니다 먼지 때문에. 그 햅틱이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어로 만지다는 의미의 이제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합테스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써오고도 못 읽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금 촉각이 없어진 어떤 스마트폰 시대의 기술로서 이걸 다시 복원해보겠다라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앞서 얘기한 그 매너 모드 잠깐 얘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래서 이건 좀 되게 두터운 정보를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람성의 정보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차를 바꿨습니다. 차를 바꾸고 있는데 뭐 요즘 차는 별별 기능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차가 차선을 이탈하면은 알람을 준대요. 그래갖고 오 신기하잖아요.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뭐 띵띵띵띵 뭐 이런 게 날 줄 알았는데 네. 엉덩이에 붕 하고 뭐가 울림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꼈나? 네, 나도 모르게 네. 한 방 했나. 햅틱이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왼쪽 한 차선이면 방에? 네. 왼쪽 엉덩이, 오른쪽 차선은 오른쪽 엉덩이를 하는 거예요. 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쪽 엉덩이에 촉각이 필요합니다. 네. 네. 깜짝 놀란 거죠. 저는 뭐가 바닥을 긁었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알람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알람을 주는 이유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삑삑삑 하면 옆자리 동승자는 계속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차선을 이탈하는 거는 정보가 동승자가 그걸 알아야 될 건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운전자에게만 몰래 조용히 너만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겠어요. 의외로 촉각이 되게 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저는 그 말씀하신 거 보고 그 생각 들었거든요. 잠 깨는 데는 그게 낫겠네, 더. 네, 깜짝깜짝 놀라니까요. 네. 근데 이것 동안 익숙해지겠지. 대시보드의 속도계에 있는 곳을 보고 있으면 지금도 정말 요즘 차들도 정말 새로운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데 가장 큰 디자인적인 특징은 조수석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화면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잘. 네. 예. 그냥 기장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햅틱이 아주 쓸모 있죠. 네. 이래서 그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게임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게임 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하도 돼요. 아니 근데 이 얘기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플스나 닌텐도 같은 그 콘솔 게임에서 조이스틱이 갖고 있는 진동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듀얼샥 언젠가부터 나타났죠. 네. 처음 게임 패드를 잡아보신 분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진동이에요. 어이구 왜 이래? 예. 저는 개인적으로 플스2 시절에, 그러니까 저는 집이 가난해서 플스가 없었습니다.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처음 잡아본 게임이 공포 게임이었어요. 네. 령제로라고.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영제로 아니야? 카메라 찍을 때? 네. 네. 근데 그게 카메라 찍는 것도 찍는 건데, 보면 이제 깜깜한 폐가 같은 데서 이제 귀신을 찍어야 귀신 되거든요. 다니잖아요. 근데 예. 이게 깜깜한 데 이렇게 가고 있으면 뭐가 그 화면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화면은 깜깜한데, 햅틱이 오죠. 예, 패드에 심장 뛰는 소리가 퉁, 퉁, 네. 퉁. 밤에 들으시는 분 죄송합니다. 무섭죠? 예. 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귀신한테 잡혀. 네. 그럼 막 진동 막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때 플레이어가 놀래. 네. 그럼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때 놀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건 그거예요. 옆에 누가 같이 구경을 하고 있어도 이 공포는 나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패드를 잡고 있는 나만. 야, 이거 몰라, 니네 이거 설명도 안 돼. 햅틱의 특성이 나옵니다. 네. 나만 알아요. 네. 그리고 게임하다가 뭔가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라든가 앞에서 적이 천천히 다가오는가 이럴 때 이제 패드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 그거 쥐고 있을 때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네. 이 같이 나도 긴장하는. 혹은 자유투 안 들어갔을 때 퉁 하고 이렇게 아 짜증나 이 느낌 같은. 차라리 백차가 낫지. 네. 백차란 말 하면 안 되나? 아니 다 이해하시면 돼요. 네네. 네. 이렇게 게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령제로 얘기를 했지만 그냥 단순히 알람이 아니에요. 얘는 특정한 감정을 전달했잖아요, 우리한테. 공포, 그다음에 섬뜩함, 그다음에 공간감도 있죠. 촉각으로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또 심지어 계속 발전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햅틱 얘기했지만 햅틱이 단순히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중심이 틀어져 있는 모터를 돌려서 예전에 진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삐삐나 왜 휴대폰 같은 게 우웅 하고 울리는 걸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 만들었죠. 추 같은 게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거꾸로 붙여갖고 네. 약간 중심을 벗어나게 하면 들들들 흔들리니까. 요즘은 이게 계속 기술이 발전돼갖고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 컨트롤러에 들어가는 진동이 HD 진동이라고 자기네가 표현을 해요. 네. 그냥 단순히 우웅한 게 아니라 미세하게 떨린다던가 좌우로 흔들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진짜요? 그래서 닌텐도 HD라는 표현이 되게 잘 어울리죠. 네. 정말 해상도가 높아진 거예요. 진동. 그렇죠. 네. 이걸 갖고 얘네는 흔들 진동. 네. 뭘 만들었냐면 닌텐도 라보라고 그럼 골판지 4K HD라 그래야죠. 매우 4K. 자세히 흔들. 닌텐도 라보라고 골판지를 그렇죠. 이렇게 뜯어가지고 네. 컨트롤러에 붙여온 작동하는 장난감 세트가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 컨트롤러의 진동을 가지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만들어요. 처음에 광고를 보고 모두가 충격받았고 모두가 이상해했죠. 네. 멋있는데 저걸로 뭘 하라는 거지? 리뷰가 올라오고 나서야 더 큰 충격에 빠졌죠. 네. 와, 진동에 따라서 골판지가 움직이는데 그게 게임이야. 네. 그런 기술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었나? 촉각이라는 것을 인류가 그동안 얼마나 신경을 썼길래 이게 왔나?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의심할 수 있지만 가장 저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촉각이 점점점 없어지는 우리가 시청각 중심의 가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감각의 자리라는 게 계속 그리움 혹은 뭔가 허전함 아니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여기를 채워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됐다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촉각은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왔어요. 실제로. 왜 촉각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은 뭐가 있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은 시청각 중심으로 말 그대로 시각 디스플레이만으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다 너무 오랫동안 그 중심으로 돌다 보니까 그 빈 감각이 계속 생각이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저는 조금 세게 말하면 그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 일종의 촉맹이 되어간 것은 아닐까? 분명히 예전에는 책 넘기는 감각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감각들이 점차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감각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하는 것은 아닐까? 그걸 속이기 위해서 책을 넘길 때는 샤락하는 소리와 책 넘기는 그래픽을 제공하고 제가 네. 몇 번 얘기했던 농담이었습니다. 아는 지인에게들은 웬 부장님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책에 나온 사진이 이제 저화질이잖아요. 네. 책에 두 손가락을 놓고 이렇게 폈다는. 그렇죠. 네. 요즘 핀치 아이들이 아웃 그런다고. 예,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TV 처음에 3살 때 집에 있는 TV 보는데 재미없으니까 앞에 걸어 나가서 화면을 손으로 스와이프를 하더라고요.
네. 걔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이 촉각은 촉각이 사라진 것이냐? 아니다. 아닙니다. 스마트 기기는 점점 발전을 해나가면서 요즘은 이제 애니콜랜다. 갤럭시 폴더 때문에 네. 접히는 기술에만 관심이 많은데 촉각을 점점 더 다각화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폴더블 스크린도 쓰일 것이고 촉각 매체들도 쓰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지금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촉각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 기기들이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실제로 예. 약간 눈으로 보이는 부분을 볼록하게 만드는 기술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연구로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실용화가 언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또 제 차 얘기를 할게요. 비상 버튼 있죠. 네. 차에마다. 네. 이 차는 비상 버튼이 터치로 돼 있어요. 아, 물리 버튼이 아니고요. 네. 문제점이 단번에 인식이 되네요. 예.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저기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니까라고 했는데 막상 눌러보려고 하니까 이게 급한 마음이잖아요. 비상 버튼을 누를 때는. 근데 이게 눌린 거야 안 눌린 거야가 그 공포로 오더라고요. 촉각으로 들어오는 피드백이 없었다는 거니까. 네. 예. 내가 눌렀어. 오케이. 눌려졌어. 안심해라는 얘기가 기존 물리 버튼에 짤깍하는 그 느낌에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메시지가 맞아요. 그 메시지가 없어진 시대인 거죠. 그죠. 그 다음 메시지밖에 안 들려요. 딸깍딸깍 하는 소리. 네. 예. 그럼 그 전에 있던 메시지는 어디 갔지? 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거죠. 왜? 감각이 나한테 말해주니까. 네. 그 메시지 안 오는데? 라고요. 근데 이 촉각이 없어진 시대를 복원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레트로, 아까 우리 물리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 얘기했지만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그리움이 있을 것인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스마트폰이 그렇다고 해서 물리 버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는 정말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제 휴대폰만 해도 제가 이걸 살 때 이기는 괜찮다라고 했던 게 홈 버튼이 액정 안에 있어요. 네. 액정 안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 홈 버튼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액정인데 여기를 힘을 딱 주면 득 하고 진동이 와요. 네. 이 피드백이 있어요. 예, 웃기죠. 그 햅틱을 통해서 물리 버튼의 느낌을 가짜로 만들어내잖아요. 네. 애플이 마지막 물리 버튼을 없앴죠. 네. 네. 물론 마지막은 아닙니다만, 테크니컬리. 네. 근데 사람들은 헷갈려 합니다. 물리 버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햅틱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마치 버튼을 누른 듯한 감각을 계속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거는 시청각 매체가 우리에게 그럴듯한 영상을 재현하고 똑같은 소리를 재현하면서 우리 감각을 계속 속여서 이것이 되게 그럴듯한 현실이야라고 보여주는 그 영상의 환상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것과 촉각 매체에 작동하는 방식이 동일하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햅틱도 그 영상 매체랑 방법론상에선 동일합니다. 촉각을 흉내만 내주겠어. 네. 그리고 그 다음 버전에서는 좀 더 그럴듯할 거야. 네. 그 흉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진짜를 너네가 원하는 것 같지만 다음번에 더 진짜 같은 가짜를 보여줄게. 네. 그리고 촉각이 따라했던 시청각의 그 재현의 방식들, 가상을 만들어서 현실처럼 보여주겠어. 이것은 뒤이어지는 후각과 미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생각해보면 웃기네요. 요즘 디자인은 아니지만 아이폰 초창기 자판 디자인은 명암이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자판이 명암이 있었잖아요. 제가 디자인은 잘 모르겠어요. 저거. 당장 윈도우 확인키만 봐도 명암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면은 명암이 역전되면서 눌리는 듯한 그래픽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음속으로 해놓지만 타자를 칠 때 타타타타타 네.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사람을 기만하는 감각이잖아요. 네. 당장 촉감으로 눌리는 촉감은 안 눌리는데 눌리는 듯한 그래픽과 눌리는 듯한 소리만 들려주는 거. 예. 근데 우리는 되게 부담 없이 받아들였어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개발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기만해주는가. 네. 이거는 소비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절이죠. 디지털 카메라랑 전기차가 청각면에선 똑같죠. 셔터 소리를 내줘야 하고, 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는 너무 조용해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엔진 소리를 들려주는 기능이 들어가죠. 전기차 옆에 있으면은 무서워요. 네. 너무 조용해서. 그래서 이거는 미래엔 어떤 버전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건 9버전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기본 옵션으로 소리를 어느 정도 내주는 필요가 있거든요. 내줄 필요가.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옛날에 DSLR 같은 경우에는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셔터를 누르면 착착하는 느낌이 카메라에서 느껴졌는데 네. 이제 미러리스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버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셔터감이 없죠.
그럼 미러리 쓰는 거 눌렀을 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카메라도 잘 몰랐어. 소리를 내주거나 햅틱을 쓸 수 있겠죠, 아마도. 그렇게는 아마 구현할 겁니다. 의외로 그걸 계속 만드는 것도 되게 재밌는 일이잖아요, 사실. 네. 예, 굳이 기능상으로 없어도 되는 건데. 음. 그 비슷한 얘기가 우리 좀 이따 하는 후각 미각에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촉각을 어느 정도까지 계속 거세시키면서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과도기고 계속해서 새로운 촉각을 만들어내겠군요.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문학인과 함께 하고 있어요. XSFM입니다. 사람들은 면역 과민 반응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알렉스는 면역 과민 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혹시 광고를 듣고 계시는 본인이 면역 과민 반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알렉스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비싸서 안 사시겠다고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쓴 비용이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 층간소음 걱정 없는 아이들 세상. 운동장을 아이에게. 알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광고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동호의 부마가 되어서 맨날 술만 먹고 갇혀있던 유비가 한탄을 합니다. 허벅지에 근육이 다 빠졌다. 말을 맨날 타가지고 털거덕 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안 온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 체크가 내가 지금 됐어. 왜요? 이거는 동호가 아니라 형주에서 유표랑 술을 먹다 나온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좋은데. 오늘 잡아왔어. 네. 비육짓한 얘기잖아요. 네. 예. 그때 이제 형주전자에서 나온 새로운 제품. 네. 말 타는 느낌을 주는 다이어트 운동기구. 이런 광고가 딱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말은 그만 타고 차를 타시라. 말 일은 차가 해주고, 말 느낌이 궁금하면 이제 운동기구를 쓰고. 뒤에 이제 관우장비 이렇게 타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이번에 정말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요. 네. 촉각은 그렇게, 계속해서 신기술이 대체한 모양입니다. 네. 촉각 얘기를 했고, 이제 후각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후각이 매체인가? 라는 질문은 정말 지금 2019년에는 좀 섣부른 질문일 수 있을 겁니다. 2119년의 후손들은, 우와! 저걸 몰랐대, 연구대상.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핵극혐. 그런 말 안 쓰겠구나. 네. 죄송합니다, 자손 여러분. 네. 후각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후각, 냄새잖아요. 냄새로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까? 예, 실제로 뭐 자연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런 말을 하겠군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옛날에 자연의 소리만 들을 수 있었던 시대를 매우 좋은 시대였겠다라고 짐작하는 것처럼 후대에는 옛날 사람들은 자연의 냄새만 맡을 수 있었어. 진짜 냄새만 맡았대. 네. 냄새로 실제로 뭐 향수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좀 향수에 이제 절어 사는 부분도 있죠. 어느 정도 방향제라던가. 향수가 되게 중요한 매체군요, 지금. 네. 지금 여기도 요걸 뭐라 디퓨저라고 하나요? 디퓨저가 있죠. 이 스파게티 같은 거 꽂혀 있고. 이렇게 쭉쭉쭉 빨아들여서 이제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알덴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 사탕수수 맛이 날 거예요. 이게 나무구나. 네. 몰랐습니다. 향수도 잘 몰라서. 네. 그 프래그먼트 스토어? 프래그먼트 스토어. 네. 나 그 발음도 되게 어려워. 나 그거 향수인 줄 몰랐어. 네. 영어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성우분이 처음 하실 때 존경스러웠어요. 후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후각도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매체는 굉장히 특이하게, 앞서 우리가 시청각 얘기를 했잖아요. 시각과 청각은 둘 다 파동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빛도 파동, 소리도 파동. 후각은 정확히는 화학 매체라고 불러도 될 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특정한 그 분자가 쫙
공기 중에 흩어질 거고 네. 그게 우리 코를 때려주죠. 음. 근데 이게 공중에 막 비산되고 휘발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매체는 되게 웃긴 게 기록이 안 돼요. 네. 되게 순간적이고 날아가잖아요. 네. 심지어 코도 그걸 알아서 코는 후각이 금방 마비가 되죠. 네. 한 5분 있으면은 그 방귀뀌어도 냄새 안 나고 막 그렇죠. 방구를 5분간 껴보셨다는 거야, 뭐야? 왜 얘가 그거야? 아니 이제 저기 시골길을 달리다가 네. 창문을 열었는데 비료 냄새 했는데 좀 지나면 그 냄새를 못 느끼죠. 네. 그럼요. 금방금방 뭐 없어지는 되게 휘발성 있는 매체예요. 이거는 뒤에 얘기하겠지만 다른 매체들이 기록이라는 특성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는 거랑 다르게 얘는 기록이 되게 어려운 매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재현도 어렵고요. 네. 근데 그렇잖아요.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체를 때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신체의 확장이다. 네. 예를 들어 제일 많이 하는 예가 그겁니다. 그 스마트폰에 그 메모리 기능이 붙으면서 우리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안 외워도 되게 됐잖아요. 그럼 그 기억은 뇌에서 스마트폰의 메모리로 옮겨진 거잖아요. 그렇죠. 메모리를 외주줬죠. 후각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억의 양이라면 후각의 기억은 인간의 뇌에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옛날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저는 대표적인 게 그 땡믹이라고 왜 화장실 공항 향수로 많이 쓰이는 그 냄새를 맡으면 이상하게 1998년에 학교 앞 PC방 냄새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저는 스타크래프트를 거기서 처음 배웠는데 그때 그 PC방이 그 향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어디 공항 가서 화장실 들어가면 자꾸 그 모니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절마다도 느끼지 않나요? 네. 봄 냄새다. 네. 여름 냄새다. 그리고 요즘에 그걸 느껴요. 옷 벗을 때 네. 아빠 냄새. 예, 있죠. 나한테 아빠 냄새 난다. 예. 뭔지 알겠네요. 예. 단순히 되게 재밌는 게 냄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냄새가 났던 상황도 또 기억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요. 예. 예를 들어 저는 처음으로 크게 넘어져서 무릎이 한번 까진 기억이 어떤 지푸라기 같은 걸 태웠을 때 자꾸 그 기억이 돌아오거든요. 그게 논밭에 나가서 놀다가 그 짚을 태우면서 놀다가 넘어졌는데 그 무릎에 뭐가 찔렸나 그랬을 거예요.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짚을 태우는 냄새. 뭐가 큰 거 말고 작은 게 타는 것을 볼 때 그 냄새를 맡으면 나 어릴 때 불장난하던 기억이 확 떠오르죠. 예, 고스란히 나옵니다. 되게 네. 신기하죠. 네. 장기 기억을 되게 잘 끌어낸다고 해요. 후각이.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용어가 있습니다.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그 프루스트의 소설 있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거기 나오는 이제 비슷한 현상을 다뤘기 때문에 네.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좀 길죠. 그래서 많이들 안 읽는데 좀 더 가까운 예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짱구 시리즈. 크레용 신짱. 네, 크레용 신짱의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엽습의 에피소드는 어른들이 모두 기억을 잃어서 이제 어른이 일을 해야 사회가 도는데 어른들이 다 기억을 잃어갖고 애들이 돼버려요. 네. 그래갖고 사회가 다 멈춥니다. 요 비슷한 소설은 이제 팀패트리라고 독일 소설이 하나 있어요. 또 어른들이 다 애들을 혼내주려고 도망가자. 그래갖고 애들만 남아서 발전소 돌리고 막 난리 나는 소설도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짱구 시리즈에서는 극장판 어른 제국의 역습에서 왜 이 이야기가 벌어졌냐. 이건 약간 스포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20세기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의 핵심은 냄새입니다. 20세기의 냄새를 그 네. 박물관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냄새를 자꾸 맡으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기억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자신의 어렸을 때에 머물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포인트는 짱구 아빠를 다시 어른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짱구 아빠는 발냄새로 유명하잖아요. 원래 네. 구두 발냄새도 공격으로도 쓰고. 짱구가 아빠의 구두를 갖고 와서 다시 발냄새를 맡게 해주니까 네. 아빠가 그 유명한 장면이 이건 유튜브에 짤로도 엄청 돌았죠. 이 장면에서 아이랑 같이 간 아빠가 다 울었죠. 나도 울었어. 네. 전 유튜브 보다가 울었어요. 네. 그렇구나. 그 구두를 딱 코에다 갖다 주면 아빠가 눈을 감아서 환상에 빠지는데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역정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회사 들어가고 뭐 부장한테 깨지고 애 나갔고 막 데려가고 이런 게 쫙 펼쳐지면서 아빠들이 다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요 내용의 이야기였던 네. 거죠. 냄새를 통해서 기억을 되살리고 냄새를 통해서 기억을 퇴행시키는 게 여기 되게 잘 나오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이게. 네. 후각이 실제로 기록이 되는 매체로서는 어렵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기억을 끌어내는 일에는 굉장히 강하다. 특히 인간이 갖고 있던 내가 놓치고 있던 기억들이 냄새 때문에 떠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이런 면에서 후각은 다른 매체랑은 조금 다르게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기록은 안 되지만 너의 기록을 가장 강하게 끌어낼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크게 불러서 최면 같은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김치찌개 냄새 다 똑같을 텐데 우리 엄마 김치찌개 냄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 말로 설명 못하는데 다 네. 구별합니다. 잠시 후에 미각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든 매체화해보겠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모 버거집의 버거를 먹을 때 네. 앞으로는 4달러 이 장면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 냄새를 맡으면 네. 4달러? 그래서 냄새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화학 반응이고 그러면 어떤 분자 구조가 이제 딱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매체화해 볼까? 매체화한다는 건 재밌습니다. 하나의 현상을 일종의 가짜를 만들고 그 가짜를 어딘가에 던져서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게 매체의 기본 구조잖아요. 리프레젠테이션. 네. 냄새도 다시 구현할 수 있을까? 네. 구현을 하기 위해선 근데 그러면 그 냄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조립할 수 있는 부품을 하나하나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뜯어보는 작업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자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정한 냄새를 피워놓고 그 공기를 수집해서 실제로 여기 무슨 분자가 어떻게 작동하나를 체크하는 기계를 이제 전자코라고 해서 걔한테 모기향 냄새를 맡게 해주면은 네. 이것은 무슨 분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티브가 아마 그럴 거예요. SF 소설 중에 E.T.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그 영화로 유명한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요. E.T.가 과학자거든요, 원래. 네. 근데 얘가 지구에서 맥주라는 걸 처음 먹어봐요. 냉장고를 열어서. 근데 한 모금 딱 넣었더니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생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에틸 알코올이 몇 프로, 발효된 뿌리가 몇 프로 쭉 돌려서 이걸 먹었을 경우에는 뇌가 점점 느리게 움직이고 나는 마티가 갈 것임. 그거를 막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 3잔이 더 들어갈 경우 에미에비를 몰라보게 된다. 네. 그게 영화에는 나왔나 모르겠는데 소설에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전자코가 딱 그 기능을 하는 거죠. 특정한 냄새를 갖고 이게 어떤 성분으로 구성돼 있고 근데 이게 먼저 돼야 이 정보를 가지고 어딘가에 던졌을 때 재생기죠. 텔레비전이나 뭐 스피커 같은 경우 냄새의 디스플레이라고 표현을 해보죠. 거기서 받았을 때 그럼 이런 분자를 조합해서 이렇게 요만큼의 농도로 탁 공기 중에 터트려야지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만들어 본 음식이 떡볶이예요. 근데 그 의도도 여기랑 지금 관련이 있는 게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제 친구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집 근처에서 떡볶이집 포장마차를 하셨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이 하시는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든 재현해 보려고 되게 많이 해봤어요. 혼자 있을 때도, 혼자 술 먹을 때도, 사람들 올 때도 그냥 떡볶이 헤매기는 게 일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해봤고 너무 많은 재료를 써봤단 말이죠. 그 정보가 어디 안 갔던지 지난주에 사람 하나 없는 조용한 공원에 이제 산책을 하러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끔 가다 보면은 푸드트럭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서비스하고 서베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시음이다. 드셔보시라고, 시식이다. 드셔보고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근데 떡볶이 푸드트럭을 창업하려고 하시는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먹어보래요. 먹었어요. 멸치다시하고 된장하고 된장도 미소였어요. 그리고 고추장, 그러니까 흔히 들어가는 이제 고추장, 마늘, 설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다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프랜차이즈에서는 이런 거 안 쓰는데 이렇게 쓰시는 이유는 뭐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무섭다. 잠깐만. 왜? 그게 왜 팟캐스트예요? 그것은 먹기 싫다 이런 거예요. 유교이카라고? 네. 하긴 일본에서 왔다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재밌을 거야. 근데 저도 제 스스로도 되게 뭔가 어떤 거 되게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할 때의 즐거움이랄까? 뭘 먹어보면서? 여기 뭐가 있구나. 근데 더 알고 싶은데 알아낼 수 없는 내 자신이 막 아쉽고 막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실제로 이런 거 잘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은 장인이잖아요. 장인. 되게 많이 먹어보고 되게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 근데 장인의 영역은 을에 기술이 다 지배했거든요. 아직 안 됐어요. 시작 단계 꼭 하고 있을 거란 얘기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엑세스 레스토랑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랍다. 떡볶이밖에 못해. 맞춘 건. 의외로. 뭐야 그게. XSFM입니다.
침대를 놓기엔 집이 많이 비좁다고요? 매트를 사자니 디자인이 너무 아이들용 같다고요? 매일 쓸 건데 유해 물질이 걱정되신다고요? 사이즈가 작아 혼자 눕기도 빠듯하다고요? 아이스케어 폴더 매트가 답을 드릴게요. 퀸 사이즈의 넉넉한 크기, 10중 고밀도 압축 내장품으로 만들어낸 안락함. 물티슈 하나로 청소까지 간편하게 어디에나 어울리는 모던한 디자인은 기본. 아이스케어와 함께 나 혼자 산다. 아이스케어 프리미엄 폴더 매트. 면역 과민 반응 개선용 건강기능식품 알렉스. 면역 과민 반응 개선 기능으로 국내 최초 식약처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써보신 분들의 반응을 알아보세요. 그 전자코 같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매체로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좀 봤어야 되는 거고, 아직 그것도 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의 이슈고요. 오래전에 듣기로는 이 후각 매체를 이제 후각 냄새 TV라고 하죠. 그거를 전달하는 거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미국의 홈쇼핑 매체라고 들었거든요. 예. 네. 음식 냄새를 그냥 냄새 TV 이러니까 무슨 유튜브 채널 이름 같네. 그죠. 냄새 많이 맡는 고생을 하는 BJ가 나오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한국의 홈쇼핑 채널이 이제 미국은 음식이 많이 안 팔리니까 홈쇼핑에서 예. 음식 냄새를 전달을 하겠다는 데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고심을 많이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땅 넓은 나라는 특히 그렇겠네요. 네. 지금도 많이 그렇잖아요. 집에 가다 치킨집 앞에 가면은 그 치킨 튀긴 기름. 그렇죠. 100% 닥트로 빨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부러 좀. 밖으로 내보내는. 예. 지나가다 보면 멈출 수가 없어, 진짜. 요즘은 또 치킨집이 했다가 금방 접기도 하시니까. 네. 모르겠는데, 옛날에 치킨집들은 지금의 뭐 수원에 그런 골목이 아직도 있다잖아요? 보면은 길 앞에도 기름이 번들번들해요. 네, 맞아요. 예. 많이 빠져나가게 두는 것이요. 네. 예. 그래서 그 워너브라더스 옛날 만화들 보면 냄새가 제리를 깨워요. 네. 아, 맞아. 그러다가 제리가 안 깨니까 냄새가 제리의 뺨을 때리죠. 그리고 이제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제리가 깨가지고 누구지? 냄새 이렇게 끌려가죠, 이렇게. 네. 네. 그걸 시각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네.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후각 디스플레이는 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전자코 같은 이제 연구들이 실용화되는 단계에 올라오는 것 같고 조만간 어떻게 보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도 좀 있습니다. 네. 일종의 후각 텔레비전, 후각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엠팩이라고 하잖아요. 그 동영상 압축.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동영상 코덱 정보, 음성 및 영상 압축. 네. 그다음에 MP3 코덱 네. 정보 이런 거 다 적혀 있고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제 뭐 냄새 코덱이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데이터 전송에서 그러면 어떤 뭐 코덱을 사용해서 네. 이 냄새는 압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터 밑에 뭐 화학물질 이런 걸 딱 섞는 자리에서 오케이 이렇게 섞어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서 재현하는 방식이 이제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후각 디스플레이의 경우인 거고요. 그리스의 이 음식 냄새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이 코덱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코덱 잘못 꽂으면 이제 저 화면에는 수블라킵 있다가 나오는데 네. 냄새가 안 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제 막 냄새 통합 코덱 이런 거 검색해가지고 다운받고. 네. 이 냄새가 안 나요. 네. 유유. 네. 그러면은 이제 지식인 신급 중에서 이 냄새는 어느 나라에 계시군요. 그 나라에서는 뭐 저 후생성에서 일본에서는 후생성에서 이 냄새는 수입 못하게 해서 일본의 냄새 프린터, 냄새 디스플레이에서는 이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이런 미래 상상하는 거 되게 재밌네요. 네. 처음에는 아마 후각 디스플레이 전용기가 막 커다란 게 네. 나타나가지고 애들 다 걔네 집에 모여가지고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소형화되고 간소화돼서 뭐 PC에서는 모니터에 붙고 스마트폰에 내부에 붙는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겠네요. 그리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이 냄새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저는 역한데 왜 다들 좋다 그러시죠? 그럼 이제 댓글에 시안 원료가 부족한 것 같네요. 그거 네. 갈아 끼우시면 제대로 된 냄새는 알 혹은 겁니다. 꼭 노즐 청소 안 하는 종자들이 저런 소리 하지 쯧쯧 이런 댓글이 달리고 토너처럼 막 특정 냄새 갈아 끼고 네.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네. 우리가 상상을 재밌게 하는 만큼 현실이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네. 왜 그럴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이제 제일 먼저 1원인이라면 시청각이 워낙 만들기 쉽고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연구비 대비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기업들 입장에서. 네.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우리가
화학 매체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매체 미각을 여기서부터는 통일해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해버릴게요. 네. 후각 미각 비슷하게 둘 다 화학 매체라고 묶이잖아요. 앞선 시청각이 파동 매체였다만 네. 이 화학 매체의 경우에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가 공포를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침습적이라는 겁니다. 네. 침습. 그러니까 우리 몸에 침투하는 매체라는 거예요. 그렇죠. 냄새를 화학 맡건, 매체라는 단어가 바로 이해를 도와주네요. 예, 냄새를 맡건 뭐 먹건 간에 어쨌든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사를 보겠죠. 우리의 후손들은. 뭐요? 어느 나라산 후각 디스플레이에서 발암물질 발견. 네. 리콜. 예, 리콜을 하는 것도 이미 늦은 상태 막 이런 공포가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막 국감 때 겁주고. 매체를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일종의 가상을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한다고. 근데 얘는 가상이 아니에요. 왜? 내 몸에 들어와 버리니까. 네. TV에서 독가스를 막 뿜어내는 1차 대전 영화가 나오는데. 그렇죠. 후각 디스플레이가. 네. 독가스 냄새를 그러니까요. 펑펑. 진짜를. 네. 그러면 찍히지는 않는 스너프가 되죠. 네. 누가 거기다가 수은이나 네. 뭐 퓨어 니코틴 네. 같은 걸 주입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공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매체라는 그 가상이라는 전제가 깨져버립니다. 침습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아, 마리화나 향. 네. 다 웃고 안 웃긴 프로인데 분명히. 참 네.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되게 하고 싶네요. 그래서 요즘 너 왜 이렇게 살쪘냐고. 집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똑같이 사는데 자꾸 마리화나 프로그램만 본다고. 나 브레이킹 배드 열심히 보는데 점점 이빨이 빠지네? 뭐. 파동 매체랑은 완전히 좀 다른 성격이고 기본적으로. 네. 그렇군요. 예, 뭐 흉내만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도 우리가 다른 앞에 얘기한 시청각 매체와 달리 침습적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공포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즐거운 얘기 말고 우울한 얘기를 하기 어려운 매체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여기도 몇몇 시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전자코처럼 전자혀가 또 개발이 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무슨 맛을 내고 있는데 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들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분화하고 정보화하는 시도들이 기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를 들어 영화같이 이제 대중매체잖아요. 네. 그러면 미각 대중매체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앞에 빨대를 하나씩 물고 있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침습적이라는 것이 이제 관념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생각보다 이것이 대중매체화하기 어려운 조금 특성들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후각 미각은 아직까지는 그 장벽을, 이건 심리적 장벽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넘어설 만한 환경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결국 보면은 후각과 미각은 분명히 감각이고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지만 매체, 혹시 대중매체라는 표현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재밌죠? 아까 우리가 촉각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감각이 있었고 그중에 시각과 청각만이 두드러지면서 우리가 촉각을 잃은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진 것처럼 후각과 미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매체로 기호로서 냄새나 맛이 기호로서 쓰인다는 것을 가장 알기 쉬운 사례는 아마도 현대에 들어서서는 LP가스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LP가스의 냄새는 따로 주입된 것이죠. 네. 왜냐하면 무색무취니까. 네. 가스의 쓰임새에 따라서 또 다른 냄새를 넣어주죠. 예. 네. 어떤 회사가 악한 마음을 먹고 냄새를 안 넣는다라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호는 대중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냄새? LP가스에 첨가된 무슨 냄새 여기까지 생각 안 해요. 그쵸. LP가스라는 뜻. 이거는 위험 신호다. 언어화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호예요. 기호는 언젠간 확장되기 때문에 네. 이 고민을 한번 해보았고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재밌습니다. 친구들을 붙들고 한번 친구가 있으시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고 예. 맛이나 냄새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프린터가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경영문학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들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윤세민 에디터하고 유승균 PD였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308회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잘 자요. What?